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에 참으로 많은 불편함을 겪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인 피해가 엄청나죠. 경제라든가 각 기업이라든가 하다못해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엄청난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바이러스 참 무섭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크나큰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어떤 그런 행복의 요소 또 어떤 이런 행복 지수들을 낮게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든 뉴스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뉴스는 참으로 보기가 힘들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힘든 또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러한 소식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해독, 우리 몸이 왜 해독이 필요한가? 우리가 뭐 독에 오염이 됐는가? 무슨 해독인가? 네, 이런 해독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는 생활하면서 또 이런 어떤 살아오면서 이렇게 음식들을 섭취하게 됩니다. 네, 그것을 식생활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먹을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건강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 선택한 그런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병을 얻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먹는 것뿐이 아니고 우리가 마시는 또 이제 물 종류겠죠. 예, 마시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코로 흡입하는 공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기는 우리 폐를 통해서 걸러져서 맑은 산소만이 또 뇌로 공급이 되고 뇌에 그런 산소들이 제대로 공급이 돼야만 또 우리 뇌의 신경세포들이 또 활발하게 또 활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어떤 흡연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혈전들의 활동에 의해서 이미 동맥경화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혈관벽에 그러한 나쁜 세균들이 붙었을 때, 세균이 아니죠. 이제 나쁜 그런 혈전들이 이제 형성이 돼서 혈관들을 이제 나쁘게 만들죠. 예. 그렇게 해서 병의 원인들을 만듭니다. 원인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 막힘 현상들 이런 것들이 심장에 가서 막히면 심근경색이고 뇌에 가서 막히면 뇌경색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나 어떤 이제 어떤 그런 혈관들을 막아서 오는 거죠. 예, 막아서. 그리고 이제 흔히들 그런 어떤 뇌경색에서 이제 피가 계속 이제 심장에서는 보내서 피는 이제 우리 동맥을 통해서 그냥 계속 몰려오는데 이게 나가질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터져서 뇌출혈이라는 것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중풍이라고들 얘기하죠, 흔히. 우리는 이렇게 먹는 걸로 인해서 몸에 많은 찌꺼기들을 쌓습니다. 예. 특히 요즘에 그 미세먼지, 아주 초미세먼지들이 상당한, 우리 앞을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먼지들이 지금 우리 이 생활에 매일매일 우리한테 건강을 또 위협하는 하나의 요소죠. 좀 이렇게 나약하신 분들, 질병이 있거나 연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그 미세먼지도 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코로 호흡을 해서 그 어떤 산소는 거르지만 그런 나쁜 것들은 다 우리 몸속에 또 피로 들어갑니다. 예, 피로 가서 이게 뭐 중금속 성분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 체내에 쌓으면서
예, 피로도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중금속들을 몸에 가지고 있다. 현대인들은. 예. 중금속에 의한 오염이죠. 그런 중금속도 있고 또 식생활에서 얻어지는 어떤 이런 뭐 농약 성분이라든가 화학 비료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문제를 또 야기시키죠. 예, 우리는 분명히 먹는 식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건강을 또 유지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죠. 생명력을 유지시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나쁜 것들도 이렇게 섭취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밀이라는 것도 상당히 그 몸에는 좋지 않습니다. 예, 밀은 찬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차운 거냐 더운 거냐 어떤 이런 분야로 또 나뉘어지는데요. 밀은 상당히 찹니다. 예, 그래서 이 찬 밀가루라는 게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이제 식탁에도 올라오고 우리 식생활에 이제 오게 되죠. 그 밀가루로 만든 빵이라든가 뭐 국수라든가 여러 가지 면 종류, 라면을 포함한 또 어떤 이런 그런 밀가루가 우리 이제 식탁에 오르게 되고 우리는 또 친하게 되죠. 사람은 이렇게 무엇을 먹으면 굉장히 그것과 또 친해서 아주 또 먹고 싶기도 하고 자꾸 생각나게 되죠. 예, 거기에 이제 뭐 단맛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 고소한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가미시키면은 또 뇌에서는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자꾸 찾게 됩니다. 찾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우리는 먹게 되고, 예,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밀가루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제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는 뭐 식재료들이 엄청난 그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배에서 이렇게 옮겨질 때, 예, 이제 수입될 때, 그 방부제가 아주 뿌려져서 옵니다. 방부제가. 네. 이런 방부제가 없으면 이건 썩어서 오질 못해요. 예, 바나나 같은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과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방부제에 담갔다가 온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가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재료로 만들 때, 예, 또 빵을 만든다든가 이럴 때 거기에 또 방부제가 들어가는 거죠. 예, 방부제가 안 들어가면 또 며칠 가지를 못하니까 방부제라는 걸 넣어서 또 빵도 이제 제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먹는 것들에 의한 상당히 그 나쁜 것들을 몸의 뜻에 맞지 않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나쁜 것들을 몸에 같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 이렇게 생활이 뭐 잠깐은 괜찮죠. 예, 뭐 몇 개월 또 몇 년 이렇게 지나오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오래될수록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예. 그래서 밀가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지혈증이라든가 또 등등의 어떤 이런 비만이라든가 어떤 이런 질병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또 병원에 가게 만드는 그러한 또 식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또 건강식품도 있죠. 요즘 사람들 건강식품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워낙 또 오염이 심하고 또 피로도 심하고 예, 또 생활의 스트레스도 심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어떤 해소책, 예, 건강식품에 의존하는 거죠. 예, 몸이 피곤하니까. 그래도 건강식품도 이제 뭐 이런 좋은 성분들을 뭐 한 두세 가지 뭐 이렇게 넣어서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먹을 때는 반짝할 때가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아로나민 골드를 먹으면 반짝한다. 안 먹으면 또 피곤하다. 늘어진다. 뭐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그런 건강 기능 식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는 아주 엄청납니다. 예.
그 건강식품 업계가 이런 경기 하향에도 불구하고 건강식품 업계는 항상 상승 지수를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더 건강에 대해서, 자신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건강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이 더 많다는 거죠. 관심이 더 많습니다. 힘들 때. 그래 힘들 때 또 챙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건강식품 매출이 상당히 엄청납니다. 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엄청 크죠. 그런데 우리가 이 건강식품을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건강식품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홍삼입니다. 홍삼. 근데 이 홍삼은 인삼을 재배해서 만드는데, 인삼을 4년에서 6년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이 재배를 해서 그거를 이제 수확을 해서 4년 이상 된 거, 또 6년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그걸 이제 쪄서 홍삼으로 가공을 하죠. 그래서 말리는 게 홍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건강식품으로 팔죠. 건강식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건강식품이고, 또 제일 많이 유통되는 건강식품이기도 하고, 또 많은 매출을 올리는 건강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삼이 길러지는 과정을 또 한번 여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인삼밭이 강화, 뭐 풍기,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또 충청도 그 논산인가요? 금산이군요. 금산. 금산. 이런 데 가면은 인삼들이 경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삼이라는 것도 땅의 기운을 받고, 어떤 땅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성분들을 섭취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사포닌이라든가 어떤 인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포닌을 비롯한 이런 성분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물이 자라면서, 이 인삼이라는 약초가 자라면서 땅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원소들, 영양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땅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인삼을 비료 없이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비료뿐이 아니죠. 농약은 또 말도 없이 퍼붓는 거죠. 농약이 없으면 인삼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농약과 비료로 4년에서 6년을 길러진 제품을, 길러진 농작물이죠. 농작물을 우리는 수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쪄서 말려서 홍삼으로 포장해서 여러분들에게 건강기능식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건강식품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홍삼 제품이죠. 홍삼 제품에서 환경 호르몬이 다량 검출됐다, 이런 뉴스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은 실생활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건강기능식품 하면은 또 다른 약초들 참 많죠. 한 3, 4년 된 것 같네요. 해도 바뀌었으니까. 그 백수인지 뭐 가지고, 또 하수오를 가지고 또 백수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냥 홈쇼핑에서 또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해년도에 그 백수오 매출만 3천억이 넘었습니다. 건강식품 시장 대단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그런 원료들이 전부 농약과 비료에 의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특히 그 중국산 약초들 다 들어와서 우리나라 한약방이라든가 다 이런 데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엄청난 그런 어떤 농약과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먹어가지고 우리 몸에 멀쩡하겠습니까? 독이죠, 독.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삼겹살, 또 어떤 뭐 등심이라든가 뭐 치맛살이라든가 뭐 이런 뭐 소, 돼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닭도 마찬가지고, 어떻습니까?
다 항생제에서 길러집니다. 항생제. 예? 항생제가 없으면 예, 그냥 올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또 회들 좋아하시죠? 회. 예. 바다에서 나는 회, 민물의 회, 뭐 여러 가지 회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양식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예. 다 양식을 해요. 예? 그런 양식을 하면서 눈 달렸을 때 치어라고 그러죠. 이제 부화돼 갖고 눈만 달려 있는데 그때부터 항생제를 투여해서 먹입니다. 예. 항생제에 의해서 길러지는 거예요. 항생 물질이라는 건 우리 어떻습니까? 몸에 들어오면 나가질 않는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보내는 방법이 없다. 예. 이런 항생제를 우리는 안 먹지만 예? 그런 우리가 먹는 식재료에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뭐 감기가 걸려서 가면 바로 항생제부터 먹지만 또 그러한 식생활에서 예? 반영된 그런 항생제들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생제가 필요해도 듣질 않습니다. 예. 슈퍼바이러스죠. 똑같은 거예요. 예. 항생제가 안 듣는 거예요. 예. 슈퍼 항생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먹는 것만 살펴봐도 이래요, 우리가. 예. 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식품업자들도 얼마나 비양심적인 사람이 많습니까? 그저 돈만 벌려고 예?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예? 그냥 예? 중국 같은 데는 뭐 그냥 가짜로 뭐 계란도 만들고 가짜로 막 그냥 예? 그냥 막 이런 음식도 만들어내고 이런 나라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도 물론 그런 비양심적인 그런 사업자들이 예, 얼마 전에 또 뉴스에서도 여러 또 이렇게 밝혀진 바도 있고 또 특히 이제 뭐 그렇죠. 어떤 유통에서는 안 되는 오래된 그런 막 다 썩은 제품도 그냥 뭐 사용하는 것도 뭐 어떤 그 추적 뭐 60분이나 이런 데서도 본 것 같은데 하여간 먹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예, 먹는 것 때문에.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생명을 유지시키려고 그러면 먹어야 되고 그 먹는 걸로 인해서 내 세포에 힘을 줘서 세포가 좀 건강하게 예? 활동을 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예? 내 몸에 그런 독소들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섭취하는 그런 예? 그 식품들에 의해서 우리가 오히려 건강을 위협받는 세상이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해독을 해야 합니다. 해독. 예. 자연치유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이 스스로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을 해결하는 거예요. 예. 해결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만이 치유가 되는 것이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가서 그 5년, 10년, 뭐 15년 예? 죽을 때까지 약 타다 먹으면 뭐합니까? 왜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됩니까? 예? 낫지도 않는 거를. 그 낫는 원인을 알아야죠. 예? 일찍이 예? 그리스의 예? 그 히포크라테스가 예? 밝혔잖아요. 병을 이기는 건 자연이다. 그래서 음식으로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예. 정의가 내려져 있잖아요. 자연이라고 그랬어요. 자연. 치유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 그런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초라든가 어떤 이런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라면서 땅에서 섭취하는 예? 영양소, 예? 원소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 몸에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세포한테. 세포는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예. 그런 세포들한테 그런 것들이 전달이 제대로 돼서 이 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우리 몸에서 어떤 나쁜 노폐물들을 빼내는 또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파수꾼 역할을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 건강을 활력 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생활에서 이런 먹는 거나 어떤 이런 주변 환경
우리 생활하는 환경에서 우리는 오래 연수가 쌓일수록 그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 몸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병의 해결책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병원에 가서 의대라도 그것도 전공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가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약도 져주고 그 약으로 인해서 또 약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보건기구의 어떠한 약이든 3일 이상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명한 의사들한테죠. 지금 그러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감기만 걸려서 병원에 가도 약 3일치 딱 그냥 져주잖아요. 약을 그냥 져줘요. 가면 처방만 가져가면. 근데 저 어디 지방에 좀 내려가는데 한 일주일씩 주세요. 일주일씩 줍니다. 어디 못 오니까 한 열흘 정도 먹어야 되는데 주세요. 줘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3일 이상 먹으면 이미 내 몸에서 나쁜 독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걸 왜 먹어야 됩니까? 장기가 망가지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이 감기약 위험합니다. 오래 드시는 거 여러분들 앞으로는 좀 자제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감기도 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히 내 몸이 이기는 거 가능합니다. 따뜻한 차 많이 계속 마시고 얼마든지 감기를 이길 수 있어요. 감기는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감기약이 이겨주는 게 아닙니다. 감기약은 증상만 다루기 때문에 감기의 원인 해결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이라는 거죠. 우리 몸. 우리 몸이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쌓여서 그게 이제 병이 된 이러한 병들을 다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세포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 세포들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혈관 속에 그 어떤 혈전들 또 이것들이 더 똘똘 뭉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혈이 돼요. 막 여기저기 가서 막 해갖고 뭐 관절이 쑤시고 뭐 다리 통증 때문에 못 움직이고 뭐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런 것들을 풀어내야만 아프질 않은 거예요. 그게 원인인데 그러한 몸에 쌓여 있는 나쁜 독소들 이미 노폐물들이 정기적으로 배출이 돼야 됩니다. 배출. 그러니까 소변도 7, 8번, 10번 봐도 좋아요. 계속 마시고 더 보면은 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대변도 꼬박꼬박 봐야죠. 하루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배출 작용을 할 때 그러한 나쁜 독소들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안 되고 막 어떤 분들은 뭐 며칠씩도 안 되는 분들도 계시되는데 그거는 상당히 몸에서 굉장히 그 어떤 그런 그 세포들이 이미 다 느려져 있는 거예요. 세포들이 그렇게 느려지게 되면 세포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 생명력을 위해서 세포는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하죠. 열심히 하죠. 단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죠.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세포는 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몸에 예기치 않았던 그런 노폐물들이 쌓여서 그것들이 독소를 내뿜고 독소가 되고 우리 몸을 다니면서 세포들을 감염을 시킨다는 거죠. 세포가 변형이 옵니다. 이런 독소를 만나면. 그게 바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포들은 우리 몸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공격을 합니다. 아주 약한 부분부터. 우리 몸도 잘 알잖아요. 우리 편이었으니까. 나한테 굉장한 아군, 나한테 병도 없이 건강하게 아주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주는 세포인데
네? 그렇게 만들어주는 세포인데 이 세포를 예?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게 하면 되겠습니까? 반란을 일으키면 엄청난 적이 되는 거예요. 예. 암, 예, 다 그런 세포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몸에 있는 나쁜 성분들, 이런 독소들을 반드시 해독을 해내야 합니다. 특히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 또 병원 약을 먹고 계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 예, 시급하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해독을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요. 또 이제 그 해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또 바꿔지게 되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죠. 예. 그래서 해독이라는 것은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원리죠. 세포한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필수 영양소. 예. 많은데 특히 이제 아까 처음에 언급드렸던 사포닌이라든가 또 플라보노이드 또 어떤 그 아미노산, 예? 마그네슘, 칼슘, 칼륨, 철, 구리, 뭐 셀레늄 엄청납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예, 또 뭐 요즘에는 또 루테인이라고 눈에도 또 영양제가 되는 것도 있죠. 뭐 이런 어떤 이런 성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공급을 해줄 때만이 우리 세포는 우리의 충성된 충성된 우리의 아주 우군으로서 예?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질병을 갖고 계시거나 또 몸이 많이 피곤하시거나 또 간이 안 좋으시거나 신장이 안 좋으시거나 몸이 붓는다거나 예? 이런 분들 또 특히 이제 뭐 관절 아프시고 연로하신 분들 예? 참 힘드시죠. 예. 그런 거 다 치유됩니다. 예. 제가 참 여러분들을 16년 동안 이 자연치유를 연구해 오면서 많은 분들을 건강하게 해드렸어요. 예, 이건 사실입니다. 병원 뭐 의무 기록도 다 있고요. 예, 중요한 거는 병원에 오래 다니고 또 많이 연로할수록 예, 의사들을 너무 신임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분들 약을 끊게 하는 게 엄청 힘들었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예. 심지어는 뭐 앞에서는 끊었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뒤에서 이렇게 하나씩 뭐 심장약 같은 거는 어떻게 끊냐고 그냥 그걸 먹고 계시는 거죠. 예? 예, 그런 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안 드시는데 그분도 뭐 혈압약, 심장약 뭐 아주 약을 뭐 몇 가지를 그냥 예? 그렇게 드셨어요. 예. 다름이 아니라 저희 고모 되시는 분인데 지금 나이가 83이십니다. 83세. 예. 83세신데 이분은 뭐 어열 때문에 막 다리가 막 통증이 와가지고 막 바늘로 쿡쿡쿡 쑤셔가지고 막 예? 피를 뽑고 이랬습니다. 예. 부항기가 다 막 돼가지고. 예? 안 그러면 마비가 오니까. 그런 정도로 굉장히 심했었죠. 지금은 이제 일체 그런 행위 없고 또 아프던 허리 예, 다 허리 좋아지시고 또 이제 여기저기 통증들 심장약도 요즘에 안 드신다는데 심장도 굉장히 안 좋아서 오래 아주 평생을 심장약을 복용하셨습니다. 예, 고혈압이 있고 어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당히 몸이 이제 좋아졌죠. 예, 그렇게 이제 약을 끊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과감하게 저를 만나서 약을 끊으면서 몸이 좋아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뭐 그분도 그래요. 그분도 당뇨, 혈압, 예? 또 그 신장 예, 이러한 약들을 한 7가지를 복용을 했습니다. 7가지. 예, 그래서 이분도 제가 얘기를 하니까 3일만 제가 그럼 복용하십시오. 너무 우려를 해서 3일만 같이 복용을 하시고 3일 후에는 끊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치유 시작하면서 하루 딱 지나니까 벌써 몸이 어우 자기가 알겠다고 그냥 세상에 몸이 무아지경이라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약 끊었습니다. 그냥 뭐 그 다음 날 나에 3일 뒤에 이제 저는 이제 끊었나 하고 통화를 했는데 벌써 어저께 끊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약을 물론 굉장히 뭐 약을 안 먹으면 위험하다라는 어떤 이런 뭐 얘기들을 또 들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약이라는 것은 상당히 독을 우리에게 독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독을 이제 하게 되면 그러한 에너지를 통해서 혈관들이라든가 몸속에 있는 체지방을 비롯한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뽑아줍니다. 건강하죠, 사람이. 살이 빈살 하나 없고 우리 몸매 굉장히 좋습니다. 몸매가 아직도 뭐 그냥 굉장히 좋고 또 실제로 굉장히 건강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한 어떤 그렇다고 저도 뭐 술도 마시죠. 또 뭐 여러 가지 나쁜 것들 뭐 참 음식들 다 그렇게 먹죠. 뭐 고기는 안 먹습니까? 뭐 다 먹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래도 이런 그런 그 필수 에너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독을 하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해독을 해야만이 우리가 몸이 깨끗해지고 피도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아주 활력이 넘치게 되는 거죠. 건강이. 그래서 해독을 반드시 약을 드시거나 아프신 분들은 특히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독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 몸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빼내게 되면 몸이 아주 날아갈 때 좋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건강해지고 활력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해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해독에 관련돼서 어떠한 성분들을 우리가 섭취를 해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런 그 에너지 성분들 해독에 필요한 그런 에너지원들 영양소, 원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자주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